여의도공원이 한 바퀴에 2.5km거든요. 거기를 한 5바퀴 돌았어요. 좀비처럼, 완전 패배주의자처럼 멘붕되어서. 퇴사하고 싶을 때요, 이 영상 꼭 보세요. 저처럼 되시면 안 돼요.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안녕하세요, 윤정용의 인생 계산기입니다. 10년 전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지금도 좋은 회사지만 그때도 좋은 회사였습니다. 왜 그만뒀냐면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아이디어 컨설팅 사업인데 솔직히 지금 그 사업을 설명하라고 해도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시연할 수 있도록,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었어요. 할리우드에는 드리머라는 직업이 있어서 어떤 영화의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거기서 착안을 해서 아이디어 컨설팅 사업이라는 걸 만들고, 회사 이름도 와이드 크리에이티브. 멋있지 않습니까? 날 것 그대로의 크리에이티브를 선물하겠다. 그래서 야성의 크리에이티브를 선물하겠다. 네, 그 목적을 가지고 창업을 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말 날 것 그대로, 정말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 일이 들어와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고, 어떤 결과를 낼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패를 끼칠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거든요. 수입이 빵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돈을 좀 벌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빨리 자존심을 손실 처리하고 수입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그리고 막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교육 콘텐츠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고 국내의 그 유명한 공유 오피스 본사에 찾아가서, 여의도에 있거든요. 본사에 찾아가서 그 본부장님 만나가지고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기획안을 보여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이 기획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테이블에다가 훅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인간 수업, 인생 수업 비슷한 이제 훈계를 해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여전히 내가 다니던 그 회사의 화려한 조명에 감싸여서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지인에게도 너무 미안했고 죄송한 마음이었고 부끄러웠습니다. 정신이 나간 채로 좀 멘붕 상태로 여의도공원을 5바퀴인가 걸었어요. 한 바퀴에 2.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바퀴니까 이제 12.5km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2시간 정도 이렇게 의욕을 상실한 채로 걸었으니까, 좀비처럼 걸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직장하고 직업을 혼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거는 단순히 일하는 장소, 내가 다녔던 회사, 이 직장은 내가 일하는 장소에 불과하잖아요. 그냥 오피스, 그냥 플레이스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그 직장을 떠나면 그 공간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 직장을 떠나서도 자꾸 그 직장으로 나를 팔려고 하고 나를 소개하려고 하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누가 나에게 투자를 하고 나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저는 그 직장을 떠나서 직업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직업이 뭐예요? 그 직장을 떠나서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그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코치 김호 대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 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직업이 생기는 게 아니다. 직업이라는 건 직장을 떠나서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수많은 직장인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자영업, 치킨집을 차린다거나 피자집을 차리는 이유가 직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회계에는 보수주의라는 게 있어요. 보수주의란 수익이 확실해질 때까지 최대한 늦게 잡고, 비용은 최대한 빨리 잡는 걸 말해요. 또 부채는 최대한 많이 잡고 자산은 최대한 적게 잡는 걸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퇴사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마치 가게만 열면 그냥 고객들이 막 쏟아져 올 것 같은, 오픈폭에 취하잖아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이 인생의 회계장부에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보수주의에 따르면 이런 좋은 거는 확실해질 때까지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회계 처리를 보수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분식회계거든요. 네. 보수주의에 기반했다면 퇴사라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퇴사를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직업, 나만의 직업이라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운이 좋게도 지금은 회계를 가르치고 회계 책을 쓰는 이런 직업이 생겼어요. 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이라는 또 직업이 생겼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 제가 퇴사라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확보하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후회가 약간 충당금으로 쌓여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에서 말하는 회계의 보수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수익은 확실해질 때까지 최대한 늦게 잡고 비용은 최대한 빨리 잡는 겁니다. 당장은 비관적으로 보고요. 당장 내가 뭐 퇴사를 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내가 준비하면 미래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3년, 5년 후는. 직업이라는 자산에 여러분을 투자하는 거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는 겁니다. 회사 그만둔다고 해서 좋은 일이 짠 하고 생기지 않아요. 수익이 짠 하고 생기지 않습니다. 보수주의 위배되는 거예요. 회사 그만두고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도전하지만 가게를 오픈하지만 10개 오픈하면 9개가 망한다고 하잖아요. 만약 직장이라는 장소에서 직업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그렇게 쉽게 망하고 쉽게 실패하지 않았겠죠. 자영업이 쉽게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뛰어들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는 장소에서 직업이라는 자산에 한번 투자해보세요. 투자한 시간만큼 수익성이 확실해지고 또 성장성이 확실해지는 자산이 될 때 직장을 떠나서도 여러분의 재정 안정성에 기여하는 아주 좋은 자산, 훌륭한 자산이 될 겁니다. 오늘 회계 용어 중 보수주의라는 원칙을 또 배우셨고 또 퇴사하실 때 보수주의를 생각하시고 또 직장이 아니라 직업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신다면 아주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걸 배우셨습니다. 저는 몸으로 배웠고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수익들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 계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요 이 영상을 꾸준히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광고도 가끔은 봐주시고요.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